제가 풋살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갈 때 한 몇 년 전인가요? 그게 27년 정도 전이겠네요. 네, 그때 처음에 이제 자그마한 풋살 책자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풋살을 조금씩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하면서도 좋아했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풋살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좀 다르면서도,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야를 너무나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는 풋살 전문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풋살을 즐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무렵에 풋살을 정말 정식으로 배워보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축구를 하면서도 기술적인 뭐 드리블이나 아니면 뭐 탈압박, 돌파 뭐 이런 거에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를 돌파했을 때는 축구보다도 풋살이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 상황에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돌파하는 거에 대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게 축구보단 풋살에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중3 무렵에 풋살을 정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브라질로 넘어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부모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브라질 축구 유학이 굉장히 붐이었고, 그래서 풋살 유학이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생소했고, 풋살이라는 스포츠 자체도 생소했는데, 풋살을 배우러 브라질로 가겠다고 해서 너무 처음에 막연했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브라질은 이제 축구팀도 풋살을 다 병행을 하고요. 또 풋살을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환경과 문화가 이제 접해 있다는 걸 알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풋살 트레이닝을 하는 축구 클럽으로 가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때는 이제 풋살을 접했고, 사실 축구의 나라, 풋살의 나라 브라질이었기 때문에 눈만 돌리면 풋살장이었고, 눈만 돌리면 여성, 남성, 아이, 어른이 밤을 새가면서 풋살을 하는 거를 보고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생소했던 드리블 기술들도 눈으로 보고 연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풋살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팀으로 훈련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축구팀에 저는 소속이 돼 있었고, 그리고 축구 대회를 나가는 선수였기 때문에, 리그를 나가는, 브라질에서 축구를 하면서 풋살을 간접적으로 접했던 시기가 중3 말 고1, 고2 때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배웠던 거는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풋살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디테일한 세트피스 전략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풋살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언어를 더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한테 또 쫄라서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받으면서 포르투갈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만에 브라질 갔다 온 한 2년 반, 그리고 제가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한, 독학을 한 1년 반이 합쳐져서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질을 가서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험이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브라질 풋살 지도자 자격증을 따로 갔어요. 그때는 언어도 돼 있었고, 아는 지인들도 있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때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프로 풋살팀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찾아갔습니다. 가라는 팀이 남부지방에 있는 포르투알레그리라는 남부지방에 있는 우브라라는 팀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브라질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3명이 소속돼 있었고, 20세 대표 선수가 2명이 소속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냥 가면은 저를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제가 풋살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상파울로 풋살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한 3달짜리 코스였고, 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이수를 하고 그 자격증을 들고 프로 풋살 팀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쪽에서는 되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한국인이 풋살 배우러 온 거는 처음이다. 너가 일본에서 많이 왔었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왔다 갔다, 근데 국내에서는 너가 처음으로 우리 구단에 와서 풋살을 배우겠다고 온 1호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진짜 풋살을 봤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인 진짜 프로 풋살을 보고, 길거리에서 하는 풋살과 너무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스러움과 기술, 기교가 많았었는데, 이제 진짜 풋살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면서 파워풀하고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는 너무나 약속된 플레이, 세트피스 전술, 코너 전술, 진짜 너무나 셀 수 없이 많은 전략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제가 내가 이거를 이 기간 안에 다 못 배울 수도 있겠다 할 정도였어요. 제가 6개월을 잡고 갔는데 3개월은 지도자 자격증 땄고, 나머지 3개월은 프로 풋살팀에서 운동을 하면서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자였는데, 사실은 그 3개월 안에도 다 못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볼 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를 습득을 하면서 브라질 친구들하고 많이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 구단에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브라질어를 할 수 있는 축구 선수 출신의 통역을 찾는다고. 그래서 사실 처음 간접적으로
들어간 곳이 이제 대전 시티즌, 지금은 대전 하나 시티즌인데 거기서 면접을 보고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거는 제가 브라질 선수들을 케어하는 일이었고요. 브라질 선수들은 대부분 다 풋살 선수 출신의 선수들이 많아서 풋살을 또 시작을 하고 축구로 이제 전향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 잘됐다. 브라질 선수들한테 이제 풋살에 관련된 정보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6년 동안 굉장히 즐겁게 열심히 브라질 선수들하고 가깝게 지냈고 이게 나중에는 제가 풋살이를 할 때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풋살을 간접적으로 즐기고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통역 6년이라는 경험이 쌓이니까 아 그때는 정말로 제가 배우고 싶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상황을 갖춰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통역을 시작을 하면서 지도자 일도 병행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었고 또 언어도 돼 있는 상태에서 인맥까지 지인들까지 이제 각국 풋살 리그에 있는 또 각국 축구 리그에 있는 이제 선수들이 많아서 브라질 선수들이 또 해외에 많이 파견이 돼 있지만 또 브라질 지도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 대전 시티즌을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다시 한번 풋살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군대를 가기 전 제가 이제 통역일이 너무 마음에 맞아갖고요. 브라질 선수들하고 하겠다. 또 풋살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겠다. 또 너무나 사랑했던 축구 간접적으로라도 프로를 가서 경험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사실 군대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기간에 차서 군대를 가기 전에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시아에서 가장 정상권인 일본 나고야 오션스 프로 풋살팀에 가서 풋살 지도자 연수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대전 시티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조금 더 많은 준비가 됐을 때 제가 브라질 풋살은 경험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최정상권인 아시아 풋살 프로팀과 또 유럽 풋살 최정상 팀까지 찾아가자 해서 아시아 팀에서는 일본 나고야 오션스를 찾아가서 한 달 동안 연수를 하고 유럽에서는 사실 바르셀로나 풋살과 인텔 모비스탈이라는 풋살팀 두 군데 바르셀로나의 지역에 하나 마드리드 지역에 하나 있는 그 두 팀의 전 선수들은 사실은 스페인 리그지만 각국의 풋살 국가대표들은 다 모인 팀이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풋살 대표팀 선수, 브라질 풋살 대표팀 선수, 이탈리아 풋살 대표팀 선수 들이 모인 팀이 이제 바르셀로나 또는 인텔 모비스탈이라는 팀이어서 거기서 또 한 달씩 굉장히 어렵게 가서 또 연수를 받고요. 거기서 또 배운 거는 또 너무나 이제 또 새로웠고 풋살로서는 공부를 많이 했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바로 풋살 지도자 일을 시작을 못하고 제가 대전 시티즌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풋살을 했었고 브라질 언어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선수들하고 한 번씩 볼을 차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신 감독님께서 유명하신 감독님인데 이제 김호 감독님께서 너는 통역하는 것도 좋고 구단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언어를 할 줄 알고 또 기술이 디테일하니까 너는 유소년들을 가리키는 스킬 코치나 기술 코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독님을 따라서 여러 팀에서 스킬 코치로 활동을 하다가 그 일도 너무나 잘 맞았는데요. 한 컨텐츠 회사에서 이제 찾아와서 풋볼아이라는 아마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채널에서 축구 채널들은 생겨나고 있는데 풋살을 전문적으로 가리킬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풋살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풋볼아이랑 한 2-3년 시작을 하면서 제가 풋살 지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축구 지도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본 것들에 대한 거나 경험했던 거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코칭 외에도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풋살 지도자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했고요. 요즘은 풋살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더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브라질 처음 간 거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브라질에서 봤습니다. 그 한국의 국내에서의 열기를 저는 완벽하게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 더한 열기를 체험했죠. 왜냐면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경기를 보는 게 가장 재밌었는데 브라질은 되게 신기한 게 4강까지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냥 당연한 일이다. 이제 결승 우승을 바라보고 이제 출전을 한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16강 가서 너무 좋았고 사실 그때의 짜릿함은 저도 그 해외에서 저희 새벽 시간에 봤거든요. 굉장히 즐겁게 선수들하고 같이 날뛰면서 봤는데 그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축구 열기를 느끼진 못했지만 브라질의 축구 열기는 느꼈습니다. 브라질이 우승을 하는 바람에 이거는 사실 풋살 사랑, 풋살 열정 그러니까 진짜 사실 저한테는 풋살이 제가 가장 열정을 쏟았던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풋살에 미쳐 있었고요.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배우는 내내 또 내가 참여하는 스포츠로서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풋살은 그냥 저한테 즐거움이다가 맞는 것 같아요. 풋살은 저에겐 행복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거. 왜냐면 이제 풋살은 사실 저희는 훈련할 때 콘도 잘 안 세워놓는 게요. 사실은 풋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선수가 풋살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많은 탑 축구 선수들이 했지만 풋살이 뭔 것 같아. 근데 카카라는 선수가 열정, 그럼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선수가 디테일, 기술, 테크닉, 화려함, 즐거움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유분방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하는 거에서 지도 철학은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너무 억압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 운동장에서 춤추고 놀듯이 해야 창의력도 나오고요.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약간 몸에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도 이 상황에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도 철학은 확실합니다. 저는 즐거움이 동반된 그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의 기술적인 훈련과 그런 코칭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크죠. 풋살을 알게 해준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풋살에 빠져들 수 있게 해준 나라이기도 하고, 진짜 제가 예전에 관심 있었던 축구 드리블이나 스킬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감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고, 너무나 매년마다 너무나 다시 가고 싶은 나라이긴 합니다. 사실 그냥 브라질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힐링이 되고요. 축구 얘기, 풋살 얘기, 문화 얘기, 그리고 한국이랑 브라질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지구 정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도 정반대인 것도 많고요. 또 축구장 안에서, 풋살장 안에서의 문화도 너무나 많은 정반대인 것들도 많아서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브라질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힐링이고, 저에게 브라질이란 뭘까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저에게 브라질이란 고마운 나라다, 뭐 이런 게 고마운 나라다. 너무나 많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좀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있기는 한데, 저는 국내에서 축구를 할 때는 되게 많은 정반대가 있었어요. 국내에서는 제가 윙어였거든요. 사이드에서 이제 드리블을 돌파를 시도를 해서 딱 돌파를 했어. 크로스 타임인데요. 제가 접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데 또 접어서 두 번 접고 골을 넣었거든요. 엄청 혼났어요. 왜 한 번에 올릴 타이밍에 안 올려? 그리고 왜 한 번 접었으면 올려야지 두 번까지 접고 세 번까지 접어? 근데 결국 골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골을 넣고 혼났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부터는 이제 윙에서 잡으면 빨리 주라는 이제 그런 많은 코칭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 놓고 그런 플레이를 좀 자신있게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코치님들은 이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저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템포 빠르게 처리하는 거를 했겠지만, 또 물론 제가 또 다른 기술적인 게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 있는데, 근데 브라질은 정반대였어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윙어가 잡으면 빨리 크로스를 올리고 빨리 주라는 코칭이었는데, 브라질에서는 1대1을 안 하고 옆에 주면은 엄청 혼나요. 그게 정반대예요. 무조건 네가 해, 돌파해야 찬스가 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돌파해, 그러고 옆에 주면 엄청 혼내요. 왜 자신있게 돌파 안 하냐? 네가 치고 들어가서 하나를 베껴야 찬스가 더 나는데. 그래서 그것부터가 일단 처음에 정반대였고, 또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를 이제 지도자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기 전 운동 끝나고 개인 운동을 하잖아요. 브라질에서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는 바로 다음날 훈련 안 시켜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지도자들의 훈련 프로그램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너가 더 찾아서 하냐? 그리고 만약에 네가 더 하고 싶으면 운동 끝나고 코치한테 가서 물어보고, 나 어떤 훈련 더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코치가 시켜주면은 하는 건데, 코치가 붙어서 하는 건데, 뭐 운동하기 전에 나와서 뭐 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정반대였고, 우리는 점수를 따는 거였는데 선생님들한테, 브라질에서는 점수를 잃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또 뭐 아픈데 참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나 정반대였어요. 한국에서는 조금은 아픈데 참고 하는 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문화가 생긴 거는 한국이 모르겠어요. 운동이 조금 이제 한국만큼 훈련 많이 하는 나라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너무나 많다 보면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운동이 고파야 되는데 뭐 하루에 2번, 3번씩 막 4번씩 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데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브라질에선 아픈데도 이거를 속이고 하는 거를 혼나요.
큰일 나요. 한국에선 안 아픈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주시를 하고 아이들을 컨트롤을 하는데, 브라질에선 아파도 애들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 경기 뛰어야 되고, 이거 진짜 일주일에 4번밖에 운동 없는데 나 이 시간에 100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아팠는데 만약에 했다가 조금 악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친구는 진짜 엄청 혼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인 거죠. 우리는 아프지 않지만 아프다고 말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는 반면, 브라질은 아프지만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운동을 자기 못하고 게임 못 뛰기 때문에, 물론 국내도 그런 경우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국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좋은 지도자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상황이랑은 너무나 바뀐 거를 저도 알고 있어서 진짜 브라질이랑, 그러니까 다른 거 문화 얘기하라고 하잖아.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은데 진짜 공개하면 안 될 얘기들도 많아서 그래서 적당히 지금 삼바나 카포에라의 기본 스텝이기도 하지만 이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가를 가장 전 세계 나라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브라질 말을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진가래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긴 해요. 한 단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진가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축구할 때도 진가 스텝이 있고요. 그리고 뭐 몸놀림이자 정신이자 하는 모든 걸 포함한 브라질 사람들만의 특유한 그런 생각이나 정신이나 몸놀림이 진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브라질 나라에서 축구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백화점 갈 때 가장 멋있게 자기가 차려입은 사복, 그러니까 마트 갈 때 뭐 좀 신경 써서 입은 가장 자기한테 멋있는 사복은 그 지역에서 응원하는 팀 유니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축구가 열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길거리 가는 모든 사람이 그 팀의 유니폼 색깔이나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녀요. 매일같이 경기가 열리잖아요. 사실은 뭐 팀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리고 전체 1부, 2부, 3부 리그 막 있지만 주에서도 그 29개 주인가? 27개 주인가? 29개 줄 거예요. 그 29개 주에서도 주마다 리그들이 1, 2, 3부가 있어요, 축구에. 그래서 셀 수도 없을 만한 축구 팀들이 있고, 프로 축구 팀들이. 그리고 매일같이 열리기 때문에 브라질은 사실은 스포츠 뉴스에 축구 골 장면만도 한 하루에 30분, 그날 터진 골들이 진짜 골 장면만도 하루에 몇백 개씩 굉장한 오바이드킥 골, 뭐 말도 안 되는 가랭이 넣는 뭐 기술, 뭐 사포, 그런 것만 쭉 풀어놓는 스포츠 채널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브라질 사람들한테 너무 이거는 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지만 그냥 삶의 일부고요. 삶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즐기기도 하지만 보고 응원하고 축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해변 가도 공놀이, 여기서도 공놀이, 저기서도 공놀이, 그냥 셀 수 없이 많은, 축구랑 비슷한 게 풋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브라질은 그런 종목들이 또 3-4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쇼볼이라는 7대7도 있고요. 6대6 경기도 있고요. 그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등록된 스포츠나 월드컵이 있는 거는 축구랑 풋살이지만, 사실 브라질 자체적으로 하는 리그는 6대6, 7대7부터 벽치기로 하는 거, 또 진짜 비치사커부터 너무나 많은 공이랑 관련된 발로 하는 스포츠들이 너무나 많은 거 보면 사실 정말 뭐 축구의 나라이자 축구가 삶의 그냥 일부 전체인 거죠, 거의. 제가 대한민국 풋살 대표팀에 발탁된 거는 2007년도였고요. 그때 대만 아시안컵을 한번 출전을 했었고, 이제 제가 풋살을 배우고 와서 국내에서도 이제 그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좀 풋살을 더 배웠던 걸 접목하고 활용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풋살 그때 리그가 있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가장 정통 풋살을 하고 배우는, 또 풋살로 유명한 강사님이 계신, 지금은 전주매그 팀에 있는 이영진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그때 우석대학교에서 이제 풋살 팀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로 이제 풋살을 배우러 가게 됐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정말로 풋살에 진심이신 분이셨고, 너무나 깊이 알고 계셔서 감독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풋살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어요. 감독님께서도 제가 브라질에서 풋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지인한테 듣고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고, 저도 감독님을 너무 찾아뵙고 싶으신 분이어서 찾아뵈서 그 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국내에서는 우석대학교 풋살 팀이 어떻게 보면 풋살 1세대들이 모인 데고요. 정말 1세대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풋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FK 리그에서 풋살을 진짜로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이 올라간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풋살 리그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 그 우석대 풋살 팀에서 풋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선수 2명, 나머지 풋살 선수들은 거의 다 프로팀 K리그 1 또는 K2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셔널 리그 선수 중에 기술 있고 스피드 있고 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그래서 풋살 대회를 이제 나갔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모아서 풋살하는 선수들은 몇 명 없었고요. 그 우석대에 있었던 이제 저하고 같이 대표팀 뽑혔던 친구가 풋살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축구 선수였는데, 그래도 축구 선수였지만 그 풋살 대회에 나가면서 계속 경험을 했던 1년차, 2년차, 3년차 대신 그런 선수들은 정통 풋살을 깊숙하게 배우진 않았더라도 풋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브라질에서 풋살을 공부하고 유럽, 아시아 풋살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을 당시에는 나중에는 언젠간 나도 풋살 대표팀에서 지도자를 하고 싶다, 풋살 대표팀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풋살 대표팀의 감독이라는 자리는 한 자리에 불과하고, 그러고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크게 또 저의 어떻게 보면 성향에 좀 더 맞게, 제가 풋살 선수로는 정말로 오랜 경력으로 선수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도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내가 너무 풋살이 즐거워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풋살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풋살을 할 수 있는 거에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저는 아마추어 또는 생활체육인들의 풋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이 크고요. 중학교 때부터 진짜 풋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고 거의 미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풋살이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열정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목표의 변함은 없어요. 저의 목표는 풋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풋살을 하실 수 있도록 풋살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전파를 하는 거고요. 또 풋살을 공부하고 온 만큼 풋살 일을 가리킬 때가 또 가장 행복하다는 걸 느껴서, 그 풋살 발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열정 있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풋살 선수로 뛰고 있는 분들이나 대표팀 선수들은 사실은 축구 베이스, 축구를 하셨다가 풋살로 전향한 케이스가 좀 많거든요. 물론 요즘은 생활체육이 너무 발전하면서 축구 선수로서는 한 번도 활동을 안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풋살만 해서 대표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 옆나라 일본과 브라질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브라질은 축구 선수들도 처음에 축구를 시작할 때는 풋살이라는 스포츠로 입문을 하고요. 축구지만 5세, 6세, 7세가 하는 미니 축구가 아니고 풋살이에요. 진짜 풋살 바닥에서 딱딱한 그 스포츠 코트에서, 그런 스포츠 코트에서 풋살 기술을 배우고 풋살 컨트롤을 배우고 풋살 동작들로 풀어가는 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학년에서 우리 나이로 5, 6학년 또는 늦어도 중1에서는 축구로 갈지 풋살로 갈지를 정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근데 사실은 가장 스타 플레이어를 많이 배출한 브라질의 산토스 FC라는 팀, 펠레도 있고 네이마르, 호빙요 다 나왔죠. 그 팀에서는 풋살 트레이닝이 너무나 축구 선수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15세까지도 축구 선수들, 그러니까 유스에 있는 산토스 FC에 있는 그 유망주 선수들한테 풋살 훈련을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러니까 풋살을 해요, 축구 선수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도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풋살을 접했기 때문에 풋살 선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꾸준히 이어지기는 하는데, 축구를 하면서 풋살로 전향을 하면 사실 조금 그 한계점이 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워야 되는 풋살의 움직임이나 등등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이제 새로 적응을 해서 워낙 이제 축구를 잘했던 또 분들, 축구 경험이 있던 분들이 풋살장에 왔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서 잘 풀어갈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풋살로 커갔던 외국 선수들을 상대를 하려면 조금 어려움에 당장은 부딪힐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브라질 친구들도 그러고 한국이 풋살을 잘할 수밖에 없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많이 판단을 해요. 왜냐면 풋살이 발전되는 나라나 지역들을 보면 브라질에서는 가장 추운 남부지방이 항상 풋살의 강국이거든요.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날이 추우니까 밖에서 축구는 못하고,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러시아 풋살 되게 잘하거든요. 풋살 월드컵의 4강권에 들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풋살이 성장하고 발전이 된 나라나 지역을 보면 겨울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추우니까 못하니까 실내로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땅이 넓지 않은 나라들이 또 많이 한다고는 하는 한국이 좁으니까, 땅이 크지 않으니까 축구장보다 풋살장이 또 적합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국내 선수들이
보면은 이제 사실 민첩하고 빠르고 또 기술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풋살에도 되게 적합하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풋살 트레이닝이 접목이 되진 않은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조금 차이점을 느끼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지금은 삼바 풋살 클래스라는 풋살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풋살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번씩 풋살을 가리키면서 느낀 거는 그 풋살을 배우고 싶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너무나 깊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풋살은 개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사실 움직임이나 세트피스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전파가 필요한 스포츠고 아직 많이 공개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앞장서서 이거를 풋살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즐겁게 풋살을 하실 수 있도록 풋살에 대한 세부적인 걸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회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 유익하다고 느끼는 모습, 즐거워하시는 모습 플러스 같이 일하시는 사실은 코치 선생님들도 너무나 좋아해요. 그게 저는 내가 이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모두가 만족할 수가 웬만하면 없지만 고객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진짜 이렇게 많은 구장을 저희한테 이제 클래스를 해주세요, 또 클래스 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장을 오픈해 주시는 구장 대표분들, 사실 너무나 모두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거예요. 어느 하나 누구는 좋지만 누구는 조금 슬프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삼바 풋살 클래스는 원데이 클래스랑 정규 클래스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정규 클래스는 여러 지역에서 편한 시간에 편한 요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 원데이 클래스, 정규 클래스 모두 다 풋살의 기본부터 기본적인 스킬,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전략까지도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요즘 1부, 2부, 3부로 수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든 정규 클래스든 1부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패스 컨트롤을 하면서 풋살의 기본기를 다지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또 삼바 풋살이기 때문에 드리블과 스킬 관련된 수업을 하고요. 볼 터치 관련된, 볼 소유, 탈압박 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분야를 2부 때 하고, 3부에서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은 개인 기술 못지않게 전략이랑 전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움직임으로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로 슈팅, 골 찬스까지 만드는 그런 강의로 1, 2, 3부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대상은 남녀노소에서 혼성이고 여성분들도 굉장히 요즘은 풋살이라는 스포츠를 매력적으로 보고 계셔서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또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 선수들도 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모두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 클래스이자 진짜 정통 풋살을 배울 수 있고, 또 진짜 브라질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스킬까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오셔서 굉장히 즐거우실 거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는 거. 그리고 자신감도 얻어가고 유익한 시간 얻어가는 풋살에 대한 기본 정보도 있을 거고, 그 부분들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저희의 영상이나 강의 영상, 코칭하는 거, 사진 등등으로 이제 알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영상을 보고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는 건요, 저희 클래스를 와보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영상으로 볼 때랑 영상으로 배울 때랑 완전 다르다고, 또 다르다고. 선생님들이 하는 몸동작도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수업은 2시간을 잡고 하지만 영상은 15초, 20초거든요. 그래봤자 유튜브 영상 길어야 4분이거든요. 진짜로 수업 때 와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영상으로 아무리 열심히 저희가 하려고 해도 다 담지 못합니다. 그 수업 분위기나 수업 퀄리티를.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경험한 분들한테 저희 고객센터 같은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삼바 풋살 클래스 검색하시면 수강생들 인터뷰한 후기들, 찐 인터뷰 후기 영상들 많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 예정인데 한번 보시고, 진짜 풋살을 제대로 배우고 보고 싶고, 또 풋살을 잘하고 싶고, 또 풋살을 통해서 더 즐겁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찾아와 주셔서 진짜 행복 풋살이 어떤 건지, 또 진짜 정통 풋살이 어떤 건지, 어떤 움직임, 어떤 기술이 있는지 눈으로 보고 유익한 시간 얻어 가셨으면 좋겠으니까, 삼바 풋살 클래스는 언제든지 풋살에 열정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Tá bom, pra mim não é difícil. Oi, tudo bem? Meu nome é Teo. Sou coreano, mas eu falo português. Estou apaixonado por futsal. Por isso, desde pequeno, eu tive muito interesse por futsal e por isso fui lá no Brasil aprender a jogar futebol de salão.